이 자리에 저보다도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이 많으신데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이 참 의미 있는 사무소를 가지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처음으로 말하면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신 걸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책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황장엽 선생님을 뵈면은 이분의 인생관과 사생관을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관과 사생관이 저는 크게 나누어서 과거에서 현재로의 삶이 있고 미래에서 현재로의, 거꾸로 봅니다만 미래에서 현재로의 삶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의 삶은 과거에 해놓은 일, 과거의 일, 이것이 축적된 것이 현재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고, 미래에서 현재의 삶은 미래에 뭘 할 것인가, 미래의 어떤 계획, 미래의 전망, 미래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 현재의 삶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당시 북한에 있던 그 자리에서 쌓여진 과거의 경력이나 업적 이런 것을 삶으로 보지 않으시고 미래, 북한의 비극적인 미래나 또는 한반도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가족이 학살당하는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또 그리고 가장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사생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미흡하지만 그런 사생관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도 대법관을 2번 했고 감사원장 총리를 했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도 해봤고,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시기에 손바닥 만한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자랑이나 제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력일 뿐이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제 삶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모든 저희 인생의 보람과 또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되든 않든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을 탈출해서 오신 동포 여러분도 이렇게 미래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젊거나 나이 든 분이나 간에 남한에 있는 우리들이 감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생의 결단을 내리셨고 어려운 현재의 삶을 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북한 체제의 희생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가치관에서 자유와 개방화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대북 전체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장엽 선생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지만은 적어도 중국 정도라도 개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와 개방화를 촉구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책의 흔들림 없는 기조가 되어야 한다. 이제 여기에 어떻게 자유와 개방화로 끌 것인가. 또 아주 상식적이고 흔히 해온 얘기지만은 결국 협상과 제재,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 그럽니다. 몇 년 전에 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느냐 하는데, 저는 남북 관계에서, 대북 관계에서는 어제 것과 오늘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항상 원칙과 신념은 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방법론으로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랜드 바겐이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그런 이제 말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기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일괄 타결, 패키지 딜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무장관이 보충해서 말한 걸 보면은 북한이 이제 북핵 폐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여기가 국제사회가 주어야 할 여러 가지 보상 조치들, 이 모든 것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일괄해서 해결 방법을 정하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듣기에는 아주 참신하고 아주 판단 명료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과거에 1994년에 이루어졌던 제네바 협정도 따져보면 일종의 일괄 타결안의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국제 지원을 해준다. 이게 이제 일괄 타결안의 그랜드 바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가령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이라는 게 북한이 먼저 폐기하면 그 다음에 보상을 준다는 뜻이라면은 과연 김정일이가 핵을 먼저 폐기하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아니고 이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과 보상을 주는 것이 맞물려가는, 소위 이제 법률용어로는 동시행이라고 합니다만은 동시행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다면은 이제 얼마 하면 얼마를 주고 얼마 하면 얼마 주고 하는 단계적인 절차적인 그런 또 협상과 협약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북한은 그때마다 또 물고 늘어지고 소위 살라미 전술 쪼개서 자꾸 그 범위마다 또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협박하는 그런 전술로 나올 것이다. 과거 예로 봐서. 그래서 저는 이 그랜드 바겐이 듣기는 좋지만은 매우 힘든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신하고 아주 쌈박하고 이러한 이미지나 안보다도 결국 왕도가 따로 없다. 협상과 제재, 당근과 채찍으로 끈질기게 몰고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좀 지루하고 그리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고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대북 관계의 기조는 이 이상을 떠날 수 없는 게 바로 운명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 경색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가령 이렇게 끈질긴 방법으로 나갈 때 북한이 반발하거나 또는 거부하면은 남북 경색이 생깁니다. 이럴 때 남북 경색을 풀어야 한다. 이러면서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이제 좀 더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특사를 보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색은 오더라도 이건 병목 현상일 뿐이다. 어차피 그것은 지나는데 그 시기를 국민들께 이 병목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이거를 겪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풀리는 시기가 옵니다. 진정한 평화를 향한 길목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정부나 정권자가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남북 경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온다 해서 마음에 드는 좀 참신한 또 약간은 환상적인 그런 안을 내서 돌파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라서는 너무 고루할지 모르지만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왕도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황양엽 선생님, 제가 아까 사생관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 황 선생님을 자주 뵙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제 삶의 스승으로 마음으로 사숙을 합니다. 오늘 이 개소식과 출판 기념회에 와서 이렇게 축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에 저 때문에 시간을 좀 뺏기신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